안녕하세요. 이수환 의원입니다. 혹시 몸 여기저기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막 쑤시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멍이 쉽게 들고 또 피곤함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증상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 혈액순환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보통 혈액순환 문제하면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큰 병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근육이 좀 뭉쳤다거나 가벼운 타박상 같은 것조차도 우리 몸 전체 순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자료들에서 계속 강조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어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혈이요? 들어본 것도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냥 피가 잘 안 도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좀 다르다고 봐야죠. 어혈이라는 건 단순히 혈액순환이 좀 느리다 이걸 넘어서요. 외부 충격, 그러니까 뭐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했을 때 아니면 몸 내부의 장기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이 제기를 못 가고 한 곳에 막 정체돼 있거나 심지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쌓인 상태? 뭐랄까 일종의 노폐물처럼 변한 피라고 보시면 돼요. 노폐물처럼 변한 피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생긴 어혈 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혈관을 막거나 주변 조직을 압박하면서 또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죠. 마치 강물 흐름을 커다란 바위가 딱 막고 있는 것처럼요. 몸속 흐름을 막는 바위라니까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내 몸에 이런 어혈이 쌓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호가 있나요? 자료 보니까 증상이 정말 많던데요? 네, 맞아요. 어혈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은 계속 마른데 이상하게 물은 잘 안 마시게 되거나 마셔도 갈증이 잘 안 풀리는 느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막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까지요? 네. 그리고 몸의 특정 부위가 이유 없이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저릿저릿하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이상 감각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콕콕 쑤시는 통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감각 이상 말고 혹시 눈으로 보이는 변화도 있나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피부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그렇죠. 피부에 뭐랄까 자줏빛 반점 같은 게 보이거나 아니면 푸르스름한 실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결 자체가 좀 거칠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군요. 피부 결까지? 네. 그리고 대변 색깔이 좀 검붉게 나온다거나 혹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생리혈에 덩어리가 많이 섞여 나오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생리 문제로도 나타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흔한 게 멍이 정말 잘 들고 한 번 들면 잘 없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특정 부위, 뭐 예를 들면 어깨나 등 같은 곳이 만성적으로 결리고 아픈 것도 어혈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예요. 선발차고 저린 건 뭐 워낙 대표적인 순환장애 증상이고요. 이야, 정말 생각보다 범위 좀 넓네요. 그 자료에 어혈 자가 진단표 같은 것도 있던데 몇 개만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예를 들면 이런 항목들이 있었죠. 발목이나 손목 같은 데를 삔 다음에 통증이 유난히 오래간다. 넘어지거나 다친 후에 후유증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다. 몸의 특정 부위가 오래도록 저리다. 또 밤에 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들기가 좀 힘들다. 멍이 잘 든다. 얼굴이나 입술, 잇몸 색깔이 좀 어두워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항목들 중에 해당되는 게 좀 많다 싶으면 내 몸에 어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증상들이 모여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와.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어혈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도 뭐 외상, 스트레스,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큰 병 앓고 난 후유증 등등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상도 이렇게 전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개인의 상태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수환 의원 같은 곳에서는 단순히 지금 나타나는 증상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 과거 병력,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고려해서 어혈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에 맞춰서 순환을 개선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인이 복합적이니까 당연히 해결책도 그 사람에게 딱 맞게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잠깐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어혈을 없애고 피가 다시 잘 돌 수 있도록 몸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확실히 이수환의원의 접근 방식처럼 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한 그런 섬세한 진단과 치료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그냥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흐름을 막고 있는 어혈이라는 바위를 잘 제거해서 몸 스스로 다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특히 어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겼던 그런 작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경고등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사소한 통증이나 불편함 속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몸의 더 큰 순환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